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명의 친구가 숲을 가르지르고 있었습니다. 넷은 모두 다방면의 기술과 과학에 숙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뼈조각 무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다른 3명에게 말했습니다. 봐봐, 나는 이 뼈조각들을 모아서 뼈대를 하나 만들 수 있어. 두 번째 친구는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 그 뼈대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하지만 첫 번째 친구는 두 번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고 거대한 동물의 뼈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뼈대에 피와 살을 붙일 수 있어. 두 번째 친구가 또 말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친구도 말을 듣지 않고 몇 분 만에 사자의 시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체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어. 두 번째 친구는 네 번째 친구에게도 똑같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자 높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가 사자의 시체에 숨을 불어넣자마자 그 짐승은 펄쩍 뛰어올라 3명의 헛똑똑이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인데 상처가 우리 삶에 얼마나 긴 그림자를 들이오는지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하나씩 모이면 분리의 내면 상태도 이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상처를 입을 때마다 우리는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새 헛똑똑이 친구들처럼 멈추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망가진 내면 상태가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연결 상태가 아닌 단절 상태가 됩니다. 책에서는 이 단절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상처입니다. 상처는 대부분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파트너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상대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처는 다음 단계로 발전합니다. 어쩜 저렇게 무심해? 그렇게 냉소적일 건 없잖아. 같은 불만이 생길 때 상처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종류의 상처를 잘 알고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을 배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괴로운 상태에 빠져들거나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꾹꾹 참고 묻어버려도 소용없습니다. 상처받는 순간 멈추고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조각 무덤이 사자의 뼈대가 되어버립니다. 2단계는 판단입니다. 멈추고 상처받은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처는 판단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화를 잘 내. 도무지 장점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싫었고 무능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해. 겁에 질린 토끼 같아.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눈으로 상대를 봅니다. 당신은 눈앞에 있는 수많은 면모를 가진 사람에게 한 가지 꼬리표를 달아버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둘 사이의 차이점만 보입니다. 특히 사랑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상대와 다르고 상대보다 더 낫다고 증명하려 듭니다. 상호 존중은 없어지고 소소한 농담, 별거 아닌 노래 한 곡, 당신을 부르던 애칭 같은 귀엽고 예쁜 짓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짜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내면 상태가 무심한 표현, 말, 결정 등으로 터져나오고 그것이 다시 상대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럼 둘 다 계속 더 상처있고 더 실망하고 더 외로워집니다. 이제 상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강력해집니다. 사자의 뼈대에 피와 살이
붙어버린 겁니다. 단절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혐오가 탄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다. 상대의 태도, 말투, 행동 모두 참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 더 많이 보입니다. 좋은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상대에 대해 완전히 왜곡된 경험만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보통 기분 전환을 하려 하지만 다시 비통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상처 입은 상태와 싸우느라 바빠서 사랑의 아름다운 상태를 부를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자의 시체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시점이면 최고로 로맨틱한 휴가지에서도 외롭고 괴롭기만 합니다. 상처의 그림자가 사랑의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간신히 유지하거나 진정한 사랑 같은 건 조그마한 가능성조차 없다고 확신하며 바라지도 않고 그러는 동안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진짜 사랑을 갈망합니다. 단절의 세 단계를 알고 있으면 혐오의 길까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내면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연결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상태를 알아차렸다면 그 상태를 내려놓는 능력과 지혜가 연결의 삶을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때때로 실망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처의 치유를 통하여 연결된 충만한 삶을 살고 사랑을 지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무거운 상자에 과일을 넣어두고 작은 구멍을 내면 원숭이가 손을 넣고 과일을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잡은 주먹을 다시 꺼내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습니다. 원숭이가 과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손이 상자에 낀 채로 어쩔 줄 몰라 할 때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아버립니다. 상처와 실망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도 이 원숭이와 같습니다. 괴로운 상태에 집착할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자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 상처를 잡고 놓지 않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자신과 관계를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할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